안녕하세요. 소브로방입니다. 오늘 소브로방에서 보여드릴 소설은 리처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소설이지만 많이 알려져 있는 줄거리는 1부까지의 줄거리입니다. 2014년에 이 소설은 4부까지 완결이 되었죠. 그럼 리처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 전체 줄거리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안으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 낚싯배가 뿌리는 밑밥을 먹으러 갈매기들이 잔뜩 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나단 리빙스턴은 그 무리에 끼지 않은 채 30m 상공에서 나는 연습을 하고 있었죠. 단순한 날기 이외에는 배우지 않는 다른 갈매기들과 달리 조나단은 여러가지 비행 연습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조나단의 부모님들은 그런 조나단에게 쓸데없는 짓은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갈매기가 비행하는 이유는 비행 자체가 아니라 먹이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조나단은 먹이를 먹는 것보다 비행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았기 때문에 자신을 말리는 부모님들을 뒤로 하고 계속해서 비행 연습을 했습니다. 어느 날 조나단은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에서 제어를 하기 위해 계속된 연습을 하다 정신을 잃습니다. 한참 뒤 정신을 차린 조나단은 피로한 몸을 이끌고 육지로 날아가죠. 끊임없는 노력에도 자기가 원하는 만큼 비행 실력이 오르지 않아 자포자기하려던 조나단은 문득 고속에서 비행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조나단은 밤새 비행 연습을 해 결국 자신이 원하던 고속 비행을 포함해 여러가지 고급 비행 기술들을 익히죠. 조나단은 부족의 다른 갈매기들에게 비행 기술을 가르쳐 주려 했지만 부족장은 조나단을 불러 갈매기 부족에게 치욕을 안겨줬다며 조나단을 추방했습니다. 이 세상에 갈매기들이 나온 것은 먹고 살아남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비행 기술은 아무 득이 되지 않는 것이라며. 부족에서 추방당한 조나단은 계속해서 비행 연습을 했습니다. 조나단은 높이 날 수 있는 비행 기술로 깊이 잠수해 맛 좋은 물고기를 먹을 수 있었고 멀리 여행해 육지에서 맛있는 벌레도 먹을 수 있게 되었죠. 삶의 숭고한 목표를 찾은 그는 훌륭한 삶을 살게 됩니다. 조나단이 평온하게 홀로 날던 어느 날, 조나단은 자신의 날개 옆으로 두 갈매기가 날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나단은 말을 걸지 않고 여러가지 기술로 그들을 시험했지만 그들은 조나단의 비행 기술 못지않게 멋진 비행 솜씨를 뽐내며 조나단을 따라왔죠. 그들은 조나단에게 이제 하나의 단계를 마무리했으니 다음 단계를 시작할 때라 말했습니다. 조나단은 그들을 따라 초월적 세계로 가게 되죠. 조나단은 안내를 하던 갈매기들과 헤어지고 해안선에서 다른 갈매기들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조나단은 설리번이라는 비행 스승을 만나 비행 연습을 하죠. 조나단은 설리번 뿐만 아니라 족장 갈매기인 챙에게서도 많은 배움을 얻었습니다. 조나단은 챙에게 천국에 대해 물어보기도 하죠. 챙은 완벽한 속도에 접하는 순간이 천국을 접하는 순간이라며 시공을 초월하는 비행을 보여줬고 조나단은 시공을 초월하는 비행을 배우게 됩니다. 조나단은 빠르게 배우고 성장해 나갔습니다. 어느 날 챙은 조나단에게 계속 사랑을 연마하라는 말을 남기고는 떠났습니다. 조나단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는 원래 자신이 있던 세계로 돌아가 자신처럼 방황하고 있을 갈매기들을 도와주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설리반은 조나단이 계속 초월의 세계에 머무르며 새로 온 갈매기들에게 비행을 가르쳐 주길 원했던 것이죠. 결국 조나단은 원래 자신이 있던 세계로 돌아갑니다. 원래 세계로 돌아온 조나단은 예전의 자신처럼 비행 기술을 익히다 부족에서 추방당한 플래처 린드를 만나게 되고 그를 제자로 삼습니다. 3개월이 지날 무렵이 되자 제자는 6명이 되었죠. 모두 조나단처럼 추방당한 그리고 비행을 사랑하는 갈매기였습니다. 조나단은 계속 배척받았습니다. 조나단이 비행을 가르친 걸 안 부족장이 조나단 무리와 말을 섞는 자들을 추방하겠다는 엄포를 놓기도 하죠. 하지만 호기심이 많은 갈매기들은 조나단 무리에 점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어느 날 플래처가 비행을 하다 바위에 부딪히게 됩니다.
조나단은 심각한 부상을 입은 플래처에게 몸은 생각 그 자체라는 말을 해줬고, 플래처는 그 말을 들은 뒤 살아나게 됩니다. 플래처 주변에 있던 갈매기 무리들은 다 죽어가던 플래처를 살리는 조나단을 보고 악마라 부르며 둘을 죽이려 하죠. 조나단은 플래처를 데리고 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시공을 초월한 비행으로 무리에서 탈출한 것이었죠. 아침이 되어 조나단은 플래처에게 증오와 악이 아닌 선함으로 갈매기들을 사랑하고 부족 전체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나단은 떠나죠. 조나단이 떠난 뒤 부족은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젊은 갈매기들이 비행 연습을 하는 광경 자체가 흔해졌기 때문이죠. 플래처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른 갈매기 부족들을 찾아다니며 스승 조나단의 가르침을 전파했습니다. 실력이 뛰어난 갈매기들이 많아졌고, 조나단처럼 초월의 세계로 가는 갈매기들이 생겨나기도 했죠. 자연스레 조나단을 성스럽게 여기는 갈매기들이 많아졌습니다. 플래처는 조나단이 자신들과 똑같은 갈매기일 뿐이라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죠. 그들은 조나단의 사소한 부분, 어떤 몸짓을 했고 정확히 어떤 말을 했는지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조나단의 메시지와 훈련에 관심이 있었던 예전 갈매기들과는 달리 조나단의 전설에만 관심을 가진 것이죠. 플래처는 답답함에 메시지에 집중하고 훈련을 하라 말했지만, 갈매기들은 까다로운 훈련보다는 조나단이 일반적인 갈매기와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 집착했죠. 시간이 흐르며 조나단의 제자들도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났고, 어느 날 플래처마저 비행 중 사라졌습니다. 갈매기들은 플래처가 사라졌다는 사실에 공황 상태에 빠졌지만 곧 플래처에 대한 신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성스럽게 추모하죠. 이제 갈매기들은 조나단 제자들의 묘지 앞에서 조나단과 그들의 제자들이 보여준 기적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조나단의 동상이 세워졌고 갈매기들 사이에서 점점 이상한 관습만이 생겨났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나단의 가르침은 퇴색되었습니다. 조나단의 가르침보다는 조나단을 신격화하고 숭배하는 종교 집단이 되어버린 셈이죠. 오히려 생각하는 갈매기들은 이런 상황을 피했습니다. 그들은 비행, 조나단이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만 진실이 무엇인지 찾고자 했죠. 어린 앤서니 같은 갈매기는 생각하는 갈매기였습니다. 앤서니는 조나단의 이름으로 포장된 의뢰와 의식을 거부하고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앤서니는 어느 날 오후 삶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에 바닷속으로 뛰어들려 했습니다. 그때 환상적인 비행을 하는 갈매기를 보게 되고 그 갈매기를 불렀습니다. 그 갈매기는 앤서니를 쭉 지켜봐오고 있었다 말하며 재미난 비행을 위해서는 수련을 해야 한다 말했습니다. 그 갈매기는 자신을 존이라 불렀고 소설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일반적으로 갈매기의 꿈 줄거리는 조나단이 무리에서 떠나 자신이 원하는 비행을 하는 내용까지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죠. 특히 조나단이 떠난 뒤 갈매기 부족에서 벌어지는 일은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조나단의 애칭이 존이기 때문에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존이라는 갈매기가 조나단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해석하기에 따라서 조나단이 자신과 닮은 앤서니를 만나러 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갈매기라는 동물을 의인화한 소설이라 편하게 읽을 수 있고 또 알려진 내용보다 더 많은 내용이 담긴 깊이 있는 소설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는 소설입니다. 소보로방에서 보여드린 리처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